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직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라이징 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 주셔야죠. 네, 오늘은요 스포츠 해설가로 활동 중이신 이주원 씨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해설가 이주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워낙 또 말씀 잘하시는 분이라 오늘 그러니까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주원 해설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스포츠 해설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를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어떤 계기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신 거죠? 네, 사실 제가 이제 축구 선수였었는데요. 근데 네. 좀 이렇게 잘하지 못해서 금방 관두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구 쪽을 좀 계속 원했어요. 그러니까 축구 쪽에서 일하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2009년에 축구 전문 해설가를 뽑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네, 이 프로그램이 슈퍼스타 K보다 더 먼저 생긴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 서바이벌에서 제가 우승을 했습니다. 네, 우승을 해서 이제 해설계에 입문하게 됐는데 네. 그 이후로 벌써 이제 5년 차가 됐네요. 네. 그렇군요. 사실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주원 씨가 얼마나 돋보였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예.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게 너무 멋져 보이고 한편으로 대견한 마음도 들어요. 네. 그 프로그램이 4주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한 2주 프로그램 지나자마자 벌써 우승자가 결정됐어요. 네. 죄송합니다. 쟁쟁한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네. 그때 이렇게 또 잘 활동하실 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해설위원을 뽑았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시고 지금 꾸준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스포츠,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 캐스터와 해설의 중계가 없으면은 축구를 보는 맛이 반 이상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데 해설가로서의 역할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뭐 해설가는 말씀하신 대로 일단 경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더욱더 큰 재미를 주기 위한 뭐 양념 같은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네. 뭐 정확한 정보도 있어야 되고요. 선수에 대한 뭐 개인적인 어떤 신상도 잘 알아야 되고요. 경기장의 상황, 심판의 성향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리면서 이제 보는 스포츠 중계가 재밌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축구 해설가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 스포츠를 즐기는데 어떤 뭐 재미를 배가시키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실 알아서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말 유창하게 또 즐겁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 경기를 하는 내내 뭔가 이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좀 기분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하면서 특히 더 기분이 좋을 때는 언제예요? 일단 사실 이게 방송이 끝나고 경기를 마치게 되면 좀 허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끌어올랐다가 이제 훅 방송이 끝나버리니까 좀 허무하고 힘이 빠질 때가 있는데요. 연예인 같아요. 네. 이게 있는데 요즘에 SNS가 잘 돼 있잖아요. 네. 축구 팬들을 경기 잘 봤다고 뭐 이존 해설위원님,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해설위원님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덕분에 경기가 더 재밌었던 것 같다고 이런 응원의 글들을 보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그렇군요. 하긴 그 해설가의 한마디 때문에 축구 보는 맛을 제대로 느끼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가만 보면은 뭐 유명한 해설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어떤 분을 존경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주원 해설만의 특별한 해설법이 있는지 어떤 부분 신경 쓰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뭐 존경하는 해설자라고 하면은 그 서영욱 해설위원, 서형욱 해설위원 서형욱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많이 좀 교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점이 좀 존경스러우세요? 일단 똑똑합니다, 저보다. 똑똑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축구 이제 기자 출신으로서 해외 축구 중계를 한 1세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해설위원을 존경하고 해설자들은 좀 뭐랄까요, 개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약간 개성을 살려서 다른 분들이 뭐 골 외칠 때 저는 더 크게 막 골 외친다든지 뭐 그냥 네 할 때 전 들어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신나게 하려고 좀 합니다. 좀 해설치고는 나이가 좀 젊은 편이기 때문에 좀 더 에너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뭔가 유쾌하고 즐거운 것이 바로 이주원 해설만의 뭔가 특징이고 또 개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사실 저희도 생방을 하지만 이 스포츠 생방은 굉장히 호흡도 길고요. 하다 보면은 정말 아찔하고 또 어려운 순간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한 새벽 3시 반, 4시 반 이렇게 중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생방? 졸린데. 현지 시각으로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근데 낮에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늦을까 봐 그런 공포감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람식을 그래서 신발장에 놔둡니다. 멀리 놔둬야지만 끄고 안 자기 때문에. 신발 신고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뭐 그래도 되고요. 어차피 안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고 또는 새벽에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합니다. 막 졸면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은 보이는데 눈은 감기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상한 얘기 하신 적은 없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예. 전혀 캐스터 호흡이 안 맞는 거죠. 캐스터는 A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저는 B팀 얘기를 하고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서서 중계할 때도 있고 그런 고충들이 좀 있습니다. 네. 체력적으로 확실히 좀 힘든 직업이군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예전에 S본부의 박문성 해설위원인가요? 그분은 생방송 도중에 화장실이 큰일이 너무 급하셔서 조용히 다녀오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예. 사실 그분이 방송 친하거든요. 네, 네.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냥 거기서 볼일을 보시려고 했대요. 그 자리에서 네. 못 참겠으니까. 네, 근데 방송은 해야겠고. 근데 옆에서 아나운서분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그냥 갔다 오라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 중계가 중요해도 예. 사람의 어떤 그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계속 생방의 연속이니까요. 네. 긴장 속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근데 여자 MC분이 중간에 화장실 가는 거 본 적 있거든요. 중계하다가요? 아니, 방송 중에, 생방 중에 이렇게 밑으로 기어서 화장실 가는 거 본 적이, 저 아니에요. 저는 아니고요.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또 뭐 생방송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으실 것 같고 목 관리 같은 것도 좀 힘드시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것도 참 기술인데요. 네. 정말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면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골이 많이 나오고 그런 급박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그만큼 샤우팅할 때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좀 쉴 때가 많은데 목 관리도 좀 잘해야 되고 뭐 사실 뭐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목소리를 들려줘야 하는 거는 뭐 큰 책임감이니까요. 예, 네. 예.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목 관리 특별하게 하시는 방법 있을까요? 요즘 환절기라 많은 분들이 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제가 좀 목이 잘 쉬는 편인데 네.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술을 좀 자제하려고 그러고. 네, 재밌는 얘기를 물어봤네요. 네. 그리고 뭐 많이 걸 목에 좋다는 걸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수 있는, 좀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그쵸. 직업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구장으로 또 방송국으로 발걸음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이 직업만의 매력이 뭘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 직업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을 했을 때 일을 한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어차피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새벽 3시 반이나 4시 반이면 축구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때 일어나서 저는 제가 말을 좀 한다고 말만 좀 덮여놓으면 저한테 또 직업적으로 뭐 그 이득도 있고 돈도 받고. 네, 돈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 일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 들고요. 대부분의 남자 어린 중고등학교 친구들, 대학생 친구들이 축구 해설가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네. 그렇죠. 자기들 보기에는. 왜냐하면 어떤 네. 방송보다 자주 보는 방송에서 나오시는 그쵸. 분이니까요. 그리고 네. 저렇게 좋아하는 축구를 보면서 돈도 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러워하는데 그런 약간 뭐랄까 기분 좋음도 있죠. 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매력도 있고요. 네.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빠져 지낸다는 게 이 직업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많은 분들이 많은 해설위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지원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좀 어떤 성향을 갖춘 분들이 지원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축구 해설가라고 해서 해설가가 먼저 오는 게 아니고 방송인이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얼마나 할 줄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조건이겠죠. 그러니까 끼가 예. 있어야 되고요, 나름.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축구에 대한 지식이 방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깊어야 되고요. 그냥 TV로 그냥 재밌게 즐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방송을 할 줄 알고 축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일단 축구판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네. 뭐 축구 구단의 무슨 뭐 홍보팀 뭐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축구 기자라든지 그 주위에서 네, 뭐 계속. 대한축구협회 직원이라든지 그 축구판 안에 있어야지 전혀 다른 직업을 하다가 갑자기 축구 선수 딱 될 수는 없거든요. 축구 해설가가 될 수는 없거든요. 저는요? 저는 할 수 있을까요? 뭐 리포터로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해설은 안 될까요? 아,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해설은 또 전문적이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축구를 좋아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걸 학문적으로 접근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스포츠 해설가를 위해서 어떤 대학의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근데 가장 유리한 것은요. 사실 기자가 되는 것도 전공이 중요치 않잖아요. 그쵸. 가장 쉽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해설자가 되는 길은 축구 기자가 되는 길입니다. 축구 기자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정보를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축적되고 나중에 사람들과 인맥을 쌓게 되면 이 친구가 축구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깊고 말도 잘한다. 한번 뭐 추천 한번
해줄까? 해볼까? 회사에서 네. 추천해서 자연스럽게. 뭐 테스트 받아보고 이 친구 괜찮습니다. 그러면 축구 해설자가 되는 경우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기자가 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럼 기자는 어떻게 될 수가 있나? 네. 기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 판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각 회사에 뭐 지원을 해야 되겠죠. 뭐 네. 일간지라든지 월간지라든지 지원을 해서 기자를 뭐 지원할 수 있겠는데 제가 다음 주에 뭐 축구 기자를 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자주 네. 이제 뽑기는 해요. 아, 축구 기자요? 네. 공채가 그냥 1년에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지에서. 네. 네. 그렇군요. 그 축구 구단의 이제 시민 기자가 되는 것도 또 방법이라고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네, 맞아요. 아무튼 뭐 축구 외에 다른 종목도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보수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직업을 선택할 때 굉장히 궁금하죠.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 스포츠 해설가 같은 경우에는 연봉을 어떻게 받는지 뭐 스포츠 스타들처럼 고액의 연봉들도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 연봉을 물어볼 때마다 좀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려운 게 뭐냐면 무슨 너무 많이 받아서 위화감을 일으켜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예. 좀 적어서 창피해서 그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그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네. 사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해설만으로는 어떤 그 생활을 하기에는 좀 크게 어렵습니다. 전문적으로만 하기에는. 네, 저는 해설만 딱 하기에는 생활을 좀 하기가 좀 어렵고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낮에는 아이들을 이제 축구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해설을 하고 있고. 투잡이시군요. 네, 보통 투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기자분들이 해설도 하시고. 네, 하지만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A급들이라고 하죠. 네. 그런 뭐 차범근 해설위원, 뭐 그런 좀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해설위원들은 뭐 연봉이 대단하죠. 억대 연봉이시죠? 네,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분들은 그렇다면 방송사 소속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송국을 할 수는 있어요. 네. 해설을 할 수 있는데 전속이라는 약간 그 단어가 붙으면 전속 해설위원이라 붙으면 그 방송국의 중심을 잡아주는 해설위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잡아놓기 위한 이 해설자를 쓰기 위해서 좀 연봉제로 할 때가 있죠. 보통 10명이면 한 7명이 회당이고요. 회당 출연료를 받고 있고 3명은 각 방송국의 전속. 네, 전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그렇군요. 저는 전속입니다. 부럽네요. 굉장히 지금 분명히 네. 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런 일정 대우를 또 받으시면서 일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자, 아무래도 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면 스포츠 해설가를 꿈꿀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스포츠를 좋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좋아한다. 뭐 활동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줄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활동적인 사람. 네, 활동적인 사람이죠. 스포츠 좋아하고. 네, 왜냐하면 네. 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만 경기가 펼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각 지방에서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말마다 출장을 가야 되고 주말 얘기하니까 그게 있네요. 이 직업은 주말이 없습니다. 네. 왜요? 주말에 경기하죠. 다 주말에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날은 오후 3시에 축구 중계하고 오후 8시에 또 외국 중계하고 또 새벽에 또 해외 축구 쉴 수가 중계하고 막 없네요. 주말에는 뭐 축구 경기만 5개, 6개 하니까요. 한 일요일, 월요일 넘어갈 때는 초록색만 봐도 어질어질합니다. 초록색 네. 경기장. 그라운드에. 네, 그렇군요. 근데 좀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예전에 이제 뭐 신문선 해설위원, 차범근 해설위원 비교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선수가 공을 찼는데 공이 어림없이 위로 높게 올라갔는데 뭐 신문선 해설은 뭐 디딘 발과 차는 발 사이가 뭐 과정에서 뭐 공이 뜨고 말았죠. 뭐 과학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러는데 차범근 해설위원은 뭐 잘못 찼어요. 딱 한마디 하시던데 어떤 해설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두 가지 해설을 복합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축구도 과학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예. 신문선 위원은 좀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차범근 위원님은 좀 더 감각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더 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잘 조화를 시키면 훨씬 더 좋은 해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스포츠 해설가들의 직업 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스포츠 해설가는 여러 해설가가 있는데 그래도 뭐 야구, 축구, 뭐 배구, 농구는 국내에서도 인기 있는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인기 있는 스포츠의 해설가는 그래도 나름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네, 꾸준히 있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만약 얼굴을 보여드리면 네. 앞으로의 방송국에서 여러 방송국에서 또 픽업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방송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축구 해설하면서 다른 라디오도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뭐
수입적으로도 좀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실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스포츠 해설가라는 직업을 꿈꾸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먼저 간 선배로서 희망의 메시지 전해주실까요? 네, 마지막 말씀. 네, 이 축구 해설가라는 게 사실 쉬운 직업은 아닙니다. 입문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입문만 하면은 즐기면서 할 수 있는데 워낙 적은 숫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자신이 하고 싶은 꿈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도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되었던 축구판 안에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운다면은 누구든지 그 여러분들의 실력을 알아보고 축구 해설가로 이렇게 추천하는 경우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힘내시고요. 저랑 같이 또 방송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아, 오늘 정말 스포츠 경기를 보듯이 아주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 또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 전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이주원 해설의 경기 꼭 한 번씩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